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굉장한 보람이 있구나. 아버님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진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고맙다. 그래. 수원에서 카카오 블로거라는 김명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카카오플을 시작했어요. 아버지랑. 반갑습니다. 김대승입니다. 처음에는 카카오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이 개인 택시 들어가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영 안 좋게 보고 그래서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너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버스 운전을 한 20년 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 한 3년 남겨놓고 택시 자격증 따고 정년퇴직하고 1년 후에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한 1년을 해봤어요. 정년퇴직하고 해봤는데 적성이 맞질 않더라고요. 자유가 없고 매여 있고 그래가지고서 다시 내가 하던 직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택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젖어들다 보면 함부로 이렇게 뭔가를 변형한 거나 아니면 방향을 좀 바꾼다 것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님이 과연 왜 했을까? 그래서 아버님 친구분의 이야기를 듣고 둘 다 한꺼번에 바꾸긴 뭐하니까 아버님 먼저 확실하게 한번 해보고 먼저 느껴보고선 내가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뒤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든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든지 수준이 높게 살아가는 게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배차 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수원의 개인 택시가 3,500대예요.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3,500대에서 한 사람이 찍는 거니까 자기가 빨리 눌러야 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블록은 들어오면 배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편해요, 그게요. 앞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다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너도 해라고. 운전의 세계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님 세대 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령감 1, 2, 3위에서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운전기사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50대 위로가 굉장히 많아요.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마찬가지니까. 그 귀해요. 어떻게 보면 기사들이 앞으로 더 귀해질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왜 하냐면 버스를 할 때는 몰랐는데 택시를 했을 때는 뭔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내가 볼일을 볼 수 있고 내가 투잡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작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버스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택시를 하게 되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버스 운전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공부를 3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택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택시를 하게 된 거고. 처음에 첫날 일을 나갔어요. 6시 밤에는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6시가 지났는데 이제 콜이 뜨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뜨잖아요. 손님이 내리기도 전에 벌써 자동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야 하고 또 가야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끌 줄을 몰라가지고 밤 11시까지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자동 배차에 누르면은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거 못 오겠다. 이거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힘이 들으면 쉴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 같은 거는 공부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택시 하면서 일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택시는 뭐 아무 때나 나오면 되잖아요. 밤 12시에 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택시가 상당히 유리하고 좋아요. 보면은 힘들으면 들어와서 쉬고 좀 힐링하고 있다가 또 나가서 일 뭐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운전을 많이 했는데 세상 편한 게 난 택시라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괜찮은 사업 같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치킨집이나 뭐 족발집 뭐 이런 거 하시는 사람 많잖아요. 편의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블루를 신청해서 뭐 한다면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정된 수입도 되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수요는 계속 그래도 있으니까 미래에 보면 이제 운전직이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생각만 조금 바꾸신다면 진짜 괜찮은 사업이고 젊은 사람들도 한번 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4,800원에서 보통 저희는 10,000원 사이가 많잖아요. 이게 단지 돈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리면서 너무 감사하다. 다음에 또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거 제가 받았을 때 난 돈을 받는 것보다 그게 더 기분이 좋거든요, 사실. 이게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수첩에 지금 10대, 20대, 막 7, 80대, 100세까지, 103세까지도 태웠어요, 제가. 할아버지까지도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루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편견이 바뀌면서 이제 택시 기사와 손님 간의 간격도 더 좁혀지고 더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진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꿈이 운전기사였는데 그거를 이루셨어요, 사실. 운전기사를 평생 남으셨고 지금 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거 본받아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그 고생하고 남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아니면 몰랐을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하나 지금 밟으면서 느낀 점이 아버지 참 고맙다. 이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구나.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좀 감사하고 옛날에는 존경스럽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인생을 살라고 했는데 이게 밟다 보니까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굉장한 보람이 있구나. 표현을 잘 안 해요, 아버지가. 표현을 안 했지만 아버지가 그 고생이 그대로 제가 느껴지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본받아서 좀 성실히 해야 되겠다. 그걸 느끼면서 아버지한테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 고맙고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까요? 네. 또 기회가 있을 때 고맙다. 고마워요. 그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